안녕하세요. 네, 3월입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임용 시험 준비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맘때쯤 되면 이제 그 재수생 분들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초수생은 이제 1, 2월에 이어서 계속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이론 강의는 이제 3, 4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시고 3, 4월까지는 이론을 이제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끝내겠다라는 각오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OT 좀 하고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제 수업 듣는 선생님 특징 중에 하나가 초수 고득점 합격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초수 선생님들 계시면 자신 가지시고 1년 안에 합격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재수 이사신 선생님도 심기일전에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해서 올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OT 방향 한 5가지 정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죠. 공부 방향, 공부 방법, 강의 특징, 강의 계획 자료 안내입니다. 먼저 시 한 편 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로버트 프로스트입니다. 유명한 시인이죠.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누구죠? 그 존 F 케네디 취임식 때 아낌없이 주는 선물로 자기 그 시 낭송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퓰리처상 4번이나 수상했던 그런 훌륭한 시인입니다.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서 이 숲이 누구의 숲인지 나는 알 것도 같다. 그의 집은 마을에 있지만 그는 내가 여기에 멈춰 서서 눈 덮여가는 숲을 보고 있음을 알지 못하리라. 내 작은 말은 이상하게 생각하리라. 근처에 농가라고는 하나 없는데 1년 중 가장 어두운 밤에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내가 멈춰 선 것을. 말은 방울을 흔들어댄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고 묻긴 하듯 그 외에 들리는 소리라곤 왜 이러지? 부드러운 바람과 쓸리는 눈송이 소리뿐.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다. 그러나 난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겨울밤에 이제 그 설경을 그 묘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서정적인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밤에 눈 덮인 그런 이제 아름다운 설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마지막 연이 이제 인상적이죠. 보면 이제 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고,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제 보면 이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자연과 이제 자신의 삶과 관계 속에서 이 자신에게 이제 뭔가 아름답고 이런 이제 좋은 경치를 좀 보고 싶지만 그래도 자기는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자기가 어떻게 뭐 계획한 약속이 있다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런 의미겠죠. 가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계속 머무를 수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책임은 이제 개인적 책임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책임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로 이제 전환시켜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뭐 젊은 시절이라면 뭐 놀고 싶기도 하고 또 마음껏 젊음을 발산하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의 개인적 책임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교 현장에 나가서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훌륭하게 키워내야 될 그런 사회적 책임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에서는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이제 아우르는 그런 마지막 연이 아닐까 생각 들고, 남은 시간 동안 어쨌든 이제 2가지 의미에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와 그다음에 학교 나가서는 이제 사회적인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2가지 의미를 가지고 1년 동안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한번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부 방향은요, 출제 경향에 맞춰서 우리 공부를 하면 되는데, 출제 경향으로 하는 게 딱 그냥 크게 나누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 암기형, 두 번째는 오픈형.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단순 암기형과 오픈형이 이제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단순 암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암기만 하면 답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오픈형은 암기해서는 쓰기가 좀 곤란한,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자기가 이제 사고해서 답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 있죠. 2가지 다가 이제 시험에서 요구되고 있고, 해마다 좀 이게 좀 달라집니다.
어떤 해는 이제 단순 암기형이 이제 거의 뭐 8, 90% 이상,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오픈형이 이제 굉장히 뭐 많이 재작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반 정도 섞어서 이렇게 오픈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단순 암기형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둘을 반반 섞어서 나오거나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다 골고루 섞여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러자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일단 교육학 이론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론과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 이 두 가지. 이해만 해서도 안 되고요. 암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잘 이해하고 잘 암기하고 있어야지. 이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머릿속에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3, 4월에는 이걸 조금 더 정교하게 잘 다듬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잘 돼 있어야지 오픈형도 대비할 수 있고요. 암기형은 그냥 바로 이제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오픈형에 조금 이제 어려워하기 때문에 오픈형도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형이든 단순 암기형이든 가장 중요한 공부의 기본 방향은 이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다라는 것이고, 3, 4월 동안은 완벽하게 암기를 못해도 어느 정도는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6, 70% 정도는 암기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암기하겠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한 6, 70%지만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다 어느 정도 외우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1, 2월에 이어서 계속 3, 4월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들은요, 1, 2월에는 그냥 어느 정도 이해에 좀 초점을 두고 암기는 그냥 뭐 어느 정도 좀 부족해도 상관없었지만, 이제 3, 4월부터는 이제 이론 완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3, 4월부터는 가능하면 이제 70%까지는 암기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면 이제 이걸 활용해서 이제 적용해 보는 거죠. 우리 1, 2월 했던 것처럼 이제 조금 문제를 조금 더 난이도를 좀 높여서 사례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사례 연습을 이제 적용시켜 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면 갈수록 이제 사례 형태로 쭉쭉 이제 진행하게 되죠. 5, 6월에는 이제 그야말로 사례 중심으로 하게 되고, 7, 8월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모의고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맛배기로 워밍업으로 이제 서서히 몸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형 문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문제를 보고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뭐 안내 정도 드리면요. 출제자의 의도와 재심의 취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지, 그다음 재심을 읽으면서 재심은 어떤 취지인가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논점이 있거든요. 논점 속에 이제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을 잘 기억해서 개념에 들어가는 의미를 뽑아내야 됩니다. 개념의 의미, 그러니까 개념의 개념적 속성들이 있어요. 개념의 기본적 속성들을 잘 추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제 카페 합격생들 이제 글 쓴 거 보시면 만점생 분들이나 뭐 고득점 하신 분들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제 수업에서 했던 얘기들, 개념적 속성이라든지 뭐 재심을 이래저래 빙글빙글 돌린다고 그런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나마 이제 점점 더 가면서 더 많이 연습을 하게 될 것인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을 끄집어내는 거, 이게 우선입니다. 이거만 끄집어내면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다듬어서 이제 정교하게 서술해 나가는데, 이 개념 플러스 그다음 내 생각 조금 가미, 이렇게만 들어가면 돼요. 지금은 이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의 그 기본적인 속성들을 끄집어내고 거기다가 내 생각 플러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정교하게 표현해 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제 사례 연습하시고 또 모의고사 풀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암기해 놓자. 이게 모든 시험 문제에 다 관통하는 일이관지입니다. 하나로 통하는 그런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공부 계획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부 계획, 이거는 1, 2월 했던 내용인데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생님도 올해 합격하셔서 초수 분이시던데, 고득점 받으신 선생님이 이제 제가 알려드린 계획대로 꾸준히 실천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도 마찬가지실 거고 교육학도 그렇고요.
우리는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봐서는 절대로 이해도 어렵고 또 암기도 안 돼요. 그래 여러 번 누적 반복 학습이 가장 필수적인데 그러자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시간 단위로 오늘 예컨대 우리가 월요일 강의가 있죠. 화요일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가 있는 날은 강의 듣고 쉬는 시간 우리가 이제 세 타임 정도 강의가 쪼개질 텐데 한 타임 하고 쉬고 한 타임 하고 쉬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쉬는 시간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한 타임 강의 듣고 쉴 때 그 한 타임 강의 들었던 내용을 복습하는 겁니다. 전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복습할 때 다른 내용 보려고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 했던 내용 중심으로만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10분 정도 복습해요. 나머지 뭐 10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타임 강의 듣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복습. 그다음에 세 번째 강의 듣고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복습하고 집에 가기. 이렇게 해서 쉬는 시간마다 한 번 이래도 해주는 겁니다. 이때는 쭉 이해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암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전체로 이해를 하고 빠르게 한번 훑고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자 한번 날짜 한번 잡아보시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 들으신 선생님은 이걸 뭐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월요일 걸로 화요일 미루고 화요일 수요일 미루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가 하루 뒤에 올라오니까 그렇게 계획 세워도 되고요. 각자 편한 대로 계획 세우면 되는데 하나의 예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월요일 오전 있고요. 오후 있고 저녁 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오전에 강의가 있습니다. 월화 강의가 있죠. 그러면 이때 강의 끝날 때마다 이렇게 복습 들어갑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끝날 때마다 복습. 이렇게 해서 한번 복습합니다. 그죠? 이래도 하고. 그 다음에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전부 다 끝나면 이제 점심 먹겠죠. 점심 식사하시고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한번 빠르게 회독합니다. 자, 우리 10분, 10분, 10분씩 받기 때문에 30분이면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30분 덜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밥 먹으면서 후다닥 해도 돼요. 그냥. 또는 시간 할애해서 하셔도 좋고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요거 30분 동안 전체 쭉 근데 1교시, 2교시, 3교시다. 1교시, 2교시, 3교시다. 그러면 요 1교시 끝나고 복습, 2교시 끝나고 복습, 3교시 끝나고 복습. 그리고 다시 한번 한 30분 정도 할애해서 복습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복습 들어요. 복습. 그죠?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시고 또는 이제 식사 끝나고 나서 보통 한 이제 뭐 2시나 3시 정도 되겠죠? 2시나 3시 정도, 3시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넉넉 잡아서 3시를 할까요? 3시부터 6시까지. 또는 이제 5시. 5시 또는 6시. 이렇게 3시간인데 한 2시간 정도 1, 2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제 2시간 정도 잡으셔도 충분할 거예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3시간 정도 잡으셔야 되고 요거 몇 시간 잡아야 될 거는가는 각자의 그 실력에 따라 좀 다른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한 3시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날 배운 거를 이제 교재를 잘 읽으면서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암기. 가능하면 이제 외우려고 노력하시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완전히 100% 다 암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안 돼요. 중요한 거 수업 시간에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거 그 중요한 거 중심으로 먼저 암기를 시도하십시오. 나머지 쭉쭉 읽어 나가고 그런데도 시간이 남았다. 그럼 다시 덜 중요한 거 다시 돌아와서 덜 중요한 거 암기하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거 먼저 암기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덜 중요한 거 암기하고 시간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도 암기하려고 하지만 이 암기가 완벽하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이 되면 바로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되고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그다음 모든 시간 이제 전공 시간으로 이제 할애하죠. 전공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빨리 좀 끝날 수도 있죠, 그죠? 점심 식사할 때 30분 정도 복습 끝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한 2시간 정도 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한 2시간 정도 하려고 나머지 다 전공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부 좀 안 되신 분들은 3시간, 4시간 정도 할애하시고 전공하시고 3, 4월까지는 교육학 조금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5, 6월부터는 조금씩 이제 교육학 시간 투자를 좀 줄이시고 전공에 조금 더 많이 투자하시고 그리고
여름 방학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전공에다 이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게 되죠. 교육학이 좀 잘 돼 있어야지 전공에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 교육학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갈수록 계속 교육학이 발목 잡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 초반에 교육학을 조금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끝내놓는 게 필요하죠. 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도 이렇게 하시고 1교시 끝나고 수업 복습, 2교시 끝나고 복습, 3교시 끝나고 복습, 그 다음에 전체 다시 1, 2, 3 복습. 그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이렇게 한 2시간이나 3시간 할애해서 쭉 정교하게 이해하며 암기하면서도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녁 시간에 전공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몇 번 보게 됩니까? 한 번 봤죠? 한 번, 두 번, 세 번. 3회독 하게 돼요. 3회독. 그죠? 화요일 강의 내용도 3회독 합니다. 벌써 3회독이 되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이제 강의 없는 날이죠. 계속 누적이 될 수 있도록 지난주 내용을 30분 안에 끝냅니다. 이때는 그냥 쭉쭉쭉 훑어보는 겁니다. 그냥 30분 안에 20분이나 30분 정도, 30분 안에 끝냅니다. 가능하면 이거 시간 지키십시오. 30분 안에. 자, 요거 강의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월요일 내용을 수요일 날 보고요. 화요일 내용은 목요일 갑니다. 만약 수목 전공이 있다 그러면 이제 뒤로 미루면 됩니다. 어쨌든 한 이틀 정도 할애해서 요거 오전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 첫 번째가 한 개 없으니까요. 넘어가시고 이거부터 들어갑니다. 3시간 정독하면서 암기합니다. 요거 했던 그대로 여기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7시, 8시부터 공부한다. 8시부터 한 10시 정도까지. 그죠? 2시간. 교육학 합니다. 8시에서 10시간. 요거 첫날 월요일 내용을 수요일 하고 화요일 내용을 목요일 합니다. 요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똑같은 시간 할애해서 합니다. 나머지 전공. 이렇게 됐죠? 전공 시간 엄청 많죠, 그죠? 끝. 교육학. 나머지는 이제 다 전공입니다. 전공. 이렇게 일요일 빼고, 일요일 쉬고, 선생님, 이형생, 수험생이 전공이 쉬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요일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쭉 가시고. 그럼 전공은 강의 있는 날이다. 그럼 전공 이렇게 금요일 강의겠다. 쭉 강의 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강의 있는 날은 전공 강의 있는 날은 더 집중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잖아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쉬는 시간마다 바로바로 복습해야지. 바로바로. 그 전공 강의가 이제 오전 끝났다. 점심 먹을 때 다시 오전 강의 내용 쭉 1교시, 2교시, 3교시 전부 다 밥 먹으면서 복습하고 그다음에 또 오후 강의 또 똑같은 패턴대로 쭉 하시고 끝나면 또 쭉 오후 강의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오후 강의 쭉 마찬가지로 복습해주고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제 저녁 시간에 본격적으로 또 이제 정교하게 암기하러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전공도 이렇게 잘 시간 분배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있죠. 그 오전이나 오후나 저녁이나 하루 정도 이제 쉽니다. 뭐 예컨대 내가 저녁에 일찍 쉬어야 되겠다. 쉬어도 되고요. 이때는 뭐 가볍게 뭐 음악도 듣고 뭐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가볍게. 그다음에 오전, 오후는 뭐냐? 여기는 이제 오전은 이제 그 교육학 못했던 거 보충 시간입니다. 보충 시간. 여기도 보충. 이때 계획대로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안 되면 이때 보충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지독하게 공부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뭔지 앉아있는데 공부가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쉬운 내용을 했는데도 안 되고 뭐 스트레칭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날 쉬는 거예요. 그냥 쉬고 대신 이날은 쉬는 날이 아니죠. 이날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 쉬는 시간 없죠. 이제 약간 쉬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정말 여유가 없는 분들은 이것도 이제 보충 시간도 이제 없애고 쉬는 시간도 없애고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공부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조금 쉬어가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좀 편하게 릴렉스하게 몇 시간 정도 쉬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주가 교육과정이고요. 두 번째 주가 심리입니다. 교육 심리 1.
그다음에 셋째 주가 교육심리 2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이거는 월요일날은 그대로 패턴대로 가면 됩니다. 화요일 그대로 패턴대로 가는데 수요일 이때 보시면 자, 첫째 주는 그냥 가시고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는 첫째 주 내용 복습하면서 심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 정도 복습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심리. 그러니까 30분도 떼고 8시 20분이나 8시 30분부터 10시나 10시 반까지 이렇게 심리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 또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반 쪼개서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3주째입니다. 3주째면 교육과정 해야 되죠. 심리 해야 되죠. 심리 2 들어가야 되죠. 하니까 요거 한 10분 정도 복습하고 요거 20분 정도 간단하게 복습한다는 게 쭉 읽어내는 겁니다. 읽어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암기 들어가죠. 2-3시간 정도 할애해서 여기서 2-3시간 정도 할애해서 이렇게 복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4주입니다. 그럼 4주 예컨대 뭐 교육 방법론이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여기 5분 단위로 쪼개야 되거든요. 5분, 뭐 10분 이렇게 5분, 10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양이 그러니까 이때는 5분 안에 다 못 끝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훑어내든지 정말 좀 더 봐야 되겠다는 것만 집중적으로 보든지 이렇게 판단하시고 선택해서 하시고 이게 어려우면 하나 떨굽니다. 하나 떨고 내고 요거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3개가 누적되기 어려우면 2개만 하십시오. 2개 이렇게 2개씩.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2개를 누적하든 3개를 누적하든 이런 식으로 누적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먼저 보고 전날 거 지난주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하고 암기해야 될 대상을 여기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획을 잘 세워놓으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누적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잘 안 외워져도 이게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 잘 외워집니다. 지금은 내가 완벽하게 다 못 외워도 이런 식으로 노력하다 보면 이게 10회 이상 하게 되면 최소한 20분 이상 보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외우려고 노력하면서 20분 이상 보는 거예요. 외우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 흔적들이 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임박해지면 훨씬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강의 특징은요, 이 싱킹맵 먼저 보고, 싱킹맵에서 전체적인 줄기를 훑어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강의 내용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숲을 먼저 보고, 세부 내용 설명하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강의 계획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제 오늘 자료 잠깐 보시면, 자, 거기 강의 계획표에 1주부터 8주까지 나와 있죠. 이번 주는 이제 교육 과정 학입니다. 다음 주는 교육 심리 1번,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교육 심리 2번, 교육 심리를 반 쪼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주는 이제 교육 방법론 1번 들어가고요. 이때 첨삭 과제가 나갑니다. 3주차 때. 첨삭 과제 나가면 이제 첨삭해서 여기 앞에다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은 요 첨삭 과제가 나가기 전에 미리 이 카페에서 여기 밑에 카페 줄 서 있죠? 카페에서 이제 공지가 될 겁니다. 그 카페 공지되면 거기에 이제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8주가 진행이 됩니다. 자, 8주가 교육 생활지도 상담 교육 사회학입니다. 거기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 두 번째 거 보시면 교육 사철학 교육 연구가 있는데 요거는 미리 찍어 놓은 겁니다. 예전에 찍어 놓은 거를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동영상으로 미리 듣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한 중반기 넘어가면 미리 제공 드릴 겁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교육 연구는 출제된 적도 없고 출제될 가능성도 매우 약해요. 매우 약기 때문에 이거를 막 시간 내서 이렇게 또 강의한다는 게 다른 데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이렇게 하기가 조금 부담이 돼서 시간적으로 그래서 따로 빼놓은 겁니다. 교육 사철학도 마찬가지예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빼놨기 때문에 시간 날 때 동영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제공될 겁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밑에 이제 인강생 첨삭 안내 있죠. 인강 선생님들 요 카페 회원 등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회원으로
등록하셔서 3, 4월 교육학 논술 연습 게시판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게시판에다가 이제 올리시면 됩니다. 참석 받을 답안지에 이름과 전공을 기재하시고 파일 이미지나 PDF 파일로 첨부하시고 한번 확인하시고 올리셔야 됩니다. 그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자가 안 보이면 제가 첨부를 못합니다. 쭉 확대해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화질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공지글 있을 텐데 공지글 잘 보시고 미리 사전에 과작에 나가기 전에 미리 회원 등급해 놓으시고 그리고 과작에 나갈 때 한 3주차 월요일 정도나 또는 화요일에 이제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때 한 일주일 한 4, 5일 정도 아마 이제 기간이 될 겁니다. 그 기간 안에 작성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기간 지나면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지켜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료 보시면 합격 카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직강생들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스터디 조직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신청하시면 뭐 신청한다는 데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고 신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청하지 않는다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요거 제출해서 쉬는 시간 앞에다가 어디 이쪽에다가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 2월에 스터디 하신 선생님들 이제 나는 이제 3, 4월은 다른 분하고 하고 싶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야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는 거고 이제 각자가 이제 자기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조직될 수도 있고 그냥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새로 오신 선생님도 이제 여기다가 스터디 하시고 싶으면 이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는 이제 우리 1차 시험은 선택입니다. 2차는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남이 이제 내가 어떻게 면접하는지 좀 봐줘야 되니까. 근데 1차는 뭐 혼자 해서 쉬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돼요. 혼자 하는 걸 좋아하면 그냥 혼자 공부하시고 스터디 하는 거 좋아하시면 어울려서 하는 거 좋아하면 어울려서 하기 위해서 스터디 하시는 거고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 이제 보면 두 번째 팀원이 되고 싶은 사람 응시 지역, 응시 전공, 기타 사항들 요 기재해 주시면 여러분들 요구사항을 다 반영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딱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맞춰서 넣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기타 사항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격 좋으신 분, 약속 잘 지키는 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좋은지 이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지 만나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넣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뭐 전공 이렇게 돼 뭐 재수생 선호하는 분들 많습니다. 재수생 꼭 넣어주세요 이런 분들 그런 거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넣어서 하려고 하는데 재수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그 초수생도 훨씬 많습니다. 재수생들보다는 재수생들도 이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또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다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수생분들도 이제 재수생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난 초수생 싫다 이렇게. 근데 초수생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 절대로. 저 가르쳐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 공부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참 희한합니다. 초수생분들 그렇게 합격 많이 해요. 이상하게. 그리고 점수도 엄청나게 고득점을 합격하시더라고요. 재수생이라고 해서 초수생들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재수생도 이제 어쨌든 마음가짐은 초수생의 심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자, 스터디 조직할 때는 제가 이제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과목 둘째 줄에 있죠. 응시 과목, 응시 지역 그리고 네 번째 칸에 있는 시험 경력 요거 요렇게 세 개입니다. 과목과 지역과 시험 경력 요 세 가지를 보고 이제 스터디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제 같은 지역끼리 있죠. 응시 지역끼리 같은 지역끼리 묶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차 합격하면 2차 바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다 해서 스터디 조직 신청란에서 저는 같은 전공 원하지 않아요. 같은 지역 원하지 않아요 하는 분들은 빼버립니다. 빼고 다른 지역과 다른 과목으로 이제 엮어드리죠. 일단 원칙적으로는 요거 세 가지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응시 과목, 응시 지역을 고려해서 같이 엮어드리려고 하는데 원치 않은 분들은 이제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 먼저 빼버리고 다른 분들하고 엮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4월 형사평가가 있죠. 교육과정 파트 보십시다. 보면 거기에 그 두 번째 보면 내용 선정의 원리 해서 그리고 내용 조직의 원리 돼 있죠. 체크 표시돼 있죠, 그죠? 체크 표시돼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도 체크가 돼 있었습니다. 부르는 내용 모형 중요합니다. 이렇게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가능하면 암기하려고 노력하면서 넘어가자. 암기 못해도 됩니다.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시간 딱 정해놓고 시간 지나면 암기 못해도 바로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완벽하게 외우고 넘어가야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시간 안에 외우려고 노력하되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바로 넘어갑니다. 그냥 못 외워도. 그렇게 계속 어차피 누적 학습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체크 표시된 것만이라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체크 표시 안 된 거는 천천히 잡으셔도 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형사평가에서 쿠럴의 의미를 제시해보라. 이렇게 이제 단독 과제형으로 문제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복습용어로 한번 보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도록 대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책 찾아보고 그냥 다시 책 덮고 말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공부 끝난 다음에 한번 체크용으로 한번 보고 이렇게 이제 말해보자라는 식으로 혼자 공부할 때는 좋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옆에 놓고 아무거나 딱 잡아갖고 예컨대 이거 넘기기 전에 이렇게 몇 번 하겠다 해서 넘겨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몇 개만 말해보자. 이렇게 내가 점검한다. 무작위로 점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와서 옆에 동료 친구들에게 이제 문제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혼자 공부하면 혼자 이제 무작위로 잡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사례 연습 있죠. 오픈형 사례 연습.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주로 보는 게 이제 오픈형 사례 연습 이거 하나하고 교재하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오, 이거 뭐야? 벌써 내신 분이 뭐야? 오, 엄청 빠른데? 오, 이거, 야, 대단하신데. 이 스터디 카드 벌써 냈어요. 와, 역시. 나는 자, 그 걷는 자 외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외에 나는 자가 있다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차피 경영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하면 됐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만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느 정도 갈까?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남들보다 한두 시간 더 가겠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절대로 합격 못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조금 더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 죽을 정도로 공부했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토도하면서 공부했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만큼 힘들게 공부하니까 1년 안에 붙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만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조금 더. 그래서 남들이 100 한다. 나는 최소한 150, 200은 하겠다. 이렇게 각오하시고 공부하면 그냥 이거 시험 공부는요.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오래 한다고 해서 실력이 더 좋아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집중하다 보면 그 능력이 더 많이 발휘가 되거든요. 시험장에서. 그러면 이제 단기에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시험 합격하신 분들 보고 시험 보라 그러면 또 합격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할 때 그냥 쫙 집중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1년 안에 끝낸다. 1년 안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나는 합격한다 라고 스스로를 믿고 힘차게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